사랑받기 위해 했던 모든 선택이 오히려 죄가 되었다는 사실은 켈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다. 형 아론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준 그날 밤, 눈부신 달빛 아래 형의 얼굴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론의 눈빛은 절망을 머금었고,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곧장 집을 나가버렸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전쟁터였다. 그곳은 이 세상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는, 혹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아버지 에덤은 그 사실을 들은 후 말없이 쓰러졌다. 그가 품었던 이상과 정의,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가족의 형태는 산산이 조각났고, 그의 정신은 더 이상 현실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켈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이 결국 증오의 얼굴을 한 채 돌아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삶은 멈추지 않았다. 켈은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하고 다시금 묵묵히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상처를 씻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 애썼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변화는 서서히 가족 안의 침묵을 녹여갔다. 이따금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을 다시 찾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했고 세상에 기대하지 않는 단단함을 갖고 있었다. 그 속에서 켈은 처음으로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가 그를 정의할 뿐이라는 걸. 켈은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이제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써나가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무너지지 않기로, 더 이상 형의 그림자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가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예전과는 다른 것이 보였다. 형이 남긴 이상도,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의도, 어머니가 택한 현실도 모두 각자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나 나름의 이유가 존재했다는 것.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오랜 침묵을 깨고 겨우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그가 켈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켈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모든 것을 말없이 듣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온 단어 하나. 팀어설, 팀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은 모든 판단을 내리는 대신 선택의 자유를 남긴 말이었다. 켈은 울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고 구원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그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뿐이다. 이제 켈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도, 잘못된 판단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을 더 깊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줄 것임을 믿으며. 삶이라는 건 늘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형제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식의 애증을 다룬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간 시대의 공기와 셀리너스의 땅이다. 그곳은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갈등을 품고 있는 거대한 품이었다. 셀리너스는 거칠면서도 비옥한 땅이다. 그곳의 하늘은 맑고 대지는 붓다. 풍요를 품은 듯하면서도 어느 순간 메마름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땅처럼 모순적이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따뜻하면서도 냉정하며 순수하면서도 욕망을 감추지 않는다. 에덴, 이던, 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누군가는 이 땅을 낙원이라 불렀지만 누군가는 이 땅에서 추방된 아담처럼 외로웠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대에서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혼란기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전통적인 가치와 종교적 윤리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다. 공장이 생기고 돈의 흐름이 사람의 도리를 압도하던 시대. 그 속에서 인간의 도덕과 욕망은 새로운 갈등을 맞닥뜨렸다. 애덤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옳은 삶을 지키고자 했고, 켈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고자 몸부림쳤다. 이 시대에는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불안했다. 어머니는 가정을 등지고 떠났고 그 존재조차 아이들에게 숨겨졌다. 삶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가려야 할 것들로 가득했다. 진실은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침묵이 되었다. 그 침묵이 집안에 흘러들면서 두 형제는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라났다. 셀리너스라는 땅은 인물이 피어난 무대인 동시에 그들이 짊어진 운명의 모양을 결정짓는 상징적 공간이다. 아론은 그 땅에서 희망을 보려 했고 켈은 그 땅에서 진실을 들춰냈다. 희망을 보는 눈과 진실을 보는 눈,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땅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선택의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렸고 전쟁의 그림자를 목격했으며 부모로부터 상처받았고 형제끼리 등을 돌리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 땅 위에서 일어났다. 셀리너스는 자연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인간 내면의 풍경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풍경은 마치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누구나 마음속엔 에덴의 동쪽이 있다. 거기엔 되돌아갈 수 없는 후회도 있고 이룰 수 없는 희망도 있으며 어쩌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어떤 사람도 있다. 그 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영화가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인간이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공기와 그 시절의 가치관 속에서 사랑하고 선택하고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단지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 땅은 곧 당신의 고향일 수 있고 그 시대는 바로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순간일 수 있다. 그들의 갈등은 우리의 상처이고 그들의 눈물은 우리의 거울이며 그들의 용서와 이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침내 마주해야 할 진실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질문이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이 질문에는 언제나 뒷맛이 쓰다. 그건 선명한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에덴의 동쪽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켈은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나쁜 아이라 여겼다.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형 아론의 맑은 눈빛 앞에서 스스로를 더럽다고 느꼈고 아버지 에덤의 엄격한 시선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가 죄스럽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정말 나쁜 아이였을까? 그가 벌인 일은 어쩌면 사랑받고 싶다는 열망의 다른 표현이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 숲은 어둡고 낯설고 때로는 위험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아론 같은 사람을 선하다고 여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그 모든 것이 진짜 선일까? 아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가 선택한 건 이해나 용서가 아닌 현실로부터의 이탈이었다.
그리고 그 이탈은 전쟁이라는 또 다른 폭력의 현장으로 향하게 했다.